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모자에 마스크까지 쓴 젊은 남성이 택시에 올라탑니다. 남성은 정확한 목적지 대신 자신이 직접 길을 안내합니다. 남성의 말대로 가다 보니 진입 방향이 반대로 된 일방통행 도로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남성은 급하다며 역주행을 요구하는데요. 택시기사는 승객의 요구에 못 이겨 결국 역주행을 하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외제차가 나타나 택시와 충돌합니다. 택시기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이 난감한 상황에서 정작 역주행을 요구한 남성은 홀연히 사라졌는데요. 이 남성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4시 한 주택가, 일방통행 도로를 택시 한 대가 역주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외제차. 택시는 길 한쪽으로 피해 외제차가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잠시 뒤 외제차가 갑자기 택시 쪽으로 달려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일방통행 도로로 잘못 진입한 택시의 실수로 보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이 사고. 당시 택시를 운전하던 김모 씨 역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차를 이렇게 비스듬히 세운 거야. 차를 피해서 이렇게 세웠단 말이야. 나는 가만 서 있지. 쭉 긁고 나가더라고. 외제차가 마치 자신의 택시를 보고 일부러 돌진한 것 같았다는 김 씨.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사건이 벌어지기 약 10분 전 김 씨는 서울 방배동의 길가에서 한 남성을 태웠습니다. 그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이렇게 눌러쓴 젊은 손님이 승차를 했어요. 근데 계속 룸밀러 이렇게 보니까 타면서부터 고개를 안 들었어, 이 친구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만 보고 있던 남성은 갑자기 골목으로 들어가 달라고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길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의 요구대로 골목을 달리던 택시. 그런데 진입할 수 없는 일방통행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아, 이거 일방통행 길인데 하니까 거기서 지금 사람도 없잖아요. 새벽인데 금방 가니까요. 빨리 좀 가주세요. 제가 급해요. 남성의 요구에 김 씨는 결국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합니다. 그런데 길 끝에 외제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 차가 이렇게 서 있구나. 하고 이제 빨리 통과를 하려고 이제 진입을 해서 중간쯤 가는데 이 차가 갑자기 내 쪽으로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거야, 이제. 내가 일방통행 길이니까. 오른쪽으로 바짝 붙여서 정차를 했어요. 하지만 외제차는 그대로 택시 옆쪽으로 돌진했고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앞부터 뒤까지 쫙 긁어 나간 거야. 쭉 뿌지지지 하면서 나갔어. 옆에 공간이 많아요. 공간이 충분한데도. 내려서 차의 상태를 살펴보던 김 씨는 이상함을 느꼈다는데요. 야, 저 차 참 사고도 많이 났고 도색도 엄청나게 했구만. 도색이 아주 깨끗했다, 차가. 그런데 더욱 수상한 건 사고 뒤 외제차 운전자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역주행을 하시면 어떻게 하나 뭐 이래. 빨리 보험 처리합시다 막 이래. 그냥 별 소리도 안 하고 바로 보험 얘기를 하더라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김 씨의 잘못을 강조하기도 했다는데요. 아, 형님 내가 역주행을 한 차가 있는데 내가 이런 게 처음이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렇지, 역주행이지 100%지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더라고요. 김 씨는 의심이 갔지만 자신은 역주행을 했기에 선뜻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얘랑 보험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없어졌어, 얘가. 여기다가 3,000원 기본요금을 딱 넣고 없어졌어. 유일한 목격자인 승객마저 말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오전 9시쯤 김 씨는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외제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배랑 좀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입증을 못하면 너는 독박이다. 벌금도 이거 세게 나오고 역주행권이나 형사로도 갈 수가 있다. 하지만 의심을 지을 수 없었던 김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인근 CCTV를 분석했습니다. 사고 10분 전 사고 차량의 외제차가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길에서 기다리던 한 남성을 태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차에 탄 이 남성은 사고 당시 택시 승객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경찰의 수사 결과 외제차 운전자와 동승자, 그리고 택시 승객까지 모두 동네 친구들이었습니다. 통화 기록과 그리고 위치 추적, 기지국 등을 조회해서 일당 3명의 고의 사고 혐의를 입증했고요. 사건 당일 20살인 A군은 동네 친구 2명에게 부모님의 외제차로 위장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자고 제안합니다. 택시를 일반 통행길 역주행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카카오톡으로 숫자 0을 찍어 보내면 다른 피의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승객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택시기사의 심리, 또 일방통행 도로에선 역주행 차량에게 사고 책임이 크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출동한 보험사에서도 일반 통행길 역주행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과실 100%, 즉 택시기사의 일반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보험사조차 알아채지 못했던 보험 사기. 이 사고로 A씨 일당은 38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조사를 했더니 주동자인 A씨가 지난 2년간 저지른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에도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해 친구들이 마치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걸로 꾸며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서로 통화를 자제하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서 서로 연락을 하는 등 좀 증거인멸 또는 수사를 피하는 의도가 많았고요. 보험 사기에 가담한 일당은 모두 8명. 2년 동안 보험 사기를 벌여온 동네 친구들은 이제야 그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